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3월 2주차도 청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청약 종목을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주차 첫 번째로 청약하는 종목인 공구음원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은 3월 14일과 15일에 청약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그 다음 날에 세아 메카닉스가 청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종목 청약 일정이 겹쳤습니다. 신주로만 140만 주를 모집하고요.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4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229억 원이 되는데요. 보통은 시가총액의 약 20% 정도를 공모주로 모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구음원은 모집 규모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 대비 공모로 모집하는 규모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가 배정이 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우대 한도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기본 청약 한도는 우대 한도인 3만 5천 주가 됩니다. 3만 5천 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약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청약 수수료가 2천 원이 있습니다. 의무 확약을 감안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141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5.6%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고작 2만 주로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 상장일 유통 물량이 30% 중반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모 수량을 줄여서 100만 주 정도 모집을 했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도 20%대로 내려가면서 유통 물량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돈이 아쉬워서 공모 규모를 크게 키웠나 생각을 했는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유동 비율이 467%, 부채 비율은 고작 15%인데요. 거의 무차입 경영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회사가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닌데 공모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게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약 10만 주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올해 10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럼 공구음원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공구음원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성 의류 중에서도 플러스 사이즈, 즉 66부터 120까지 큰 사이즈 옷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 들어가 보니 사이즈 55부터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던데요. 주로 66부터 판매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공구음원 외에도 로미스토리 그리고 하핑이라는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기업의 손익을 보니 20년도 기준으로 공구음원은 매출액은 2위입니다. 하핑이라는 쇼핑몰이 매출 약 650억 원이고요. 공구음원은 327억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익은 공구음원이 1위입니다. 공구음원의 순이익은 43.5억 원이고요. 매출액이 가장 컸던 하핑은 26.5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구음원은 이익률이 경쟁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비용을 적게 썼다는 의미이겠죠. 공구음원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1년 매출 비중의 약 69%가 자사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사몰은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손익을 보면 매출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익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20년과 매출은 비슷해졌고 순이익은 더 높아졌는데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조금 살펴보니 타겟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구음원은 플러스 사이즈를 입는 여성이 타겟이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좋은 개그우먼 김민경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친숙하게 노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구음원 자사몰 활성화 회원은 약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70%가 옷을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 사람 중에서 60%는 다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플러스 사이즈 옷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단골을 잘 만들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일단 공구음원은 일반 의류 브랜드인 공구메이드, 속옷 브랜드인 제로라인, 그리고 피트니스 웨어 브랜드인 제로핏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일반 의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너웨어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매출의 90% 이상은 자사와 타사의 일반 의류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 다변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반 의류에서만 판매가 되면 결국 공구우먼의 성장성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타겟이 플러스 사이즈 옷을 입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겟층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무신사나 지그재그 등 소위 의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신사업으로 매출 다변화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공모 자금 중 110억 원을 활용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요. 남성복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본데요. 한국에서는 인정받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 온라인몰도 해외 판매를 위해서 영어, 일어, 그리고 중국어용으로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 빅사이즈 의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몇 개의 큰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타겟층을 넓혀가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을 잘 해오고 있지만 결국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도에 얼마나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모가 체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섞어서 4개의 유사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사 기업의 PER이 20.6인데요. 패션 관련 종목인데 PER 20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국내 대표 패션 기업인 한섬의 PER은 8.2,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PER이 14입니다. 물론 이들 기업과 공구우먼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사 기업의 PER은 조금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구우먼의 21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76.1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적용을 합니다. 추정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난해 보이고요.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약 38,500원을 도출했는데요. 여기에 할인율 19.6%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 31,000원을 책정합니다. 할인율은 평범하게 부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유사기업 PER이 높게 적용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희망상당 공모가는 조금 비싸다라고 느껴집니다. 지난 3년간 패션 관련 상장한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19년도에 골프웨어 가스텔 바작이 상장을 했고요. 20년도에는 2종목이 상장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의 더 네이처 홀딩스, 그리고 잭시믹스 브랜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이 3종목은 모두 기관 경쟁률이 저조했는데요. 3종목 전부 100대 1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 청약이 흥행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가스텔 바작은 공모가를 하단 미만으로 낮추었는데요. 공모가를 확 낮추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장일에 괜찮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약 50%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공모가를 하단 가격 근처로 정하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상장일에 손실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패션 관련된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공모가를 확 낮추지 않았던 두 종목은 상장일에도 손실을 주었는데요. 공구먼이 이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과 공모가를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익률도 좋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새로운 시도를 얼마나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 중반의 상장일 유통 물량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회사의 사이즈에 비해서 공모 규모를 크게 가져간 선택이 아쉽게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공모가도 희망상당 가격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기업의 PER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공구우먼의 수요 예측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공시가 될 텐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청약 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이네요. 모두 행복하세요.